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과거와 현재를 탐구해보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원나라의 침략을 했는데 그 원나라와 고려와 강화를 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나라는 고려의 제도를 유지는 시켜주겠다. 그러고 그죠? 대신에 이제 조건은 그렇겠죠. 원나라가 고려에 간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내정 간섭과 그다음에 개혁 정치, 약간은 좀 반대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우리가 원나라의 내정 간섭이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체크를 해봤을 때 그 다루가치라는 말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다루가치, 바로 몽골이 이제 침략 과정에서 고려의 이제 행정을 감시하는 그런 이제 관리였죠. 자, 그리고 이제 원나라가 일본 원정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고려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벌 한 다음 일본까지 이제 정벌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관청 이름 체크해 주실까요? 정동행성입니다. 정은 정벌하다, 어디를? 동쪽을. 행성은 원나라 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을 정벌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제 여기 설명도 있겠지만 동쪽을 정벌하는 이제 행정 기구로서 이제 정동행성을 세웠는데, 이 정동행성 안에 있는 이문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문소라고,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제 내정을 간섭을 한 거죠. 그래서 정동행성 이문소가 정확히 이제 폐단. 몽골의 침략 이후 고려에 성립된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된 군사기구였다. 이후 통치기구로 변화되고 여러 관청 중 이문소는 특히 고려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후 설치와 폐지를 반복하다가 국민왕태에 폐지되었다. 정동행성도 물론 그 위에 관청, 상위 관리하는 관청이기 때문에 이제 내정 간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토를 좀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중심지를 만들었는데, 서경에는 동영부, 화주는 이제 동북 쪽을 얘기합니다. 상성총관부, 그다음에 제주에는 탐라총관부를 설치해서 직접 지배하는 원의 직할령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섭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원나라와 고려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는 이제 사례로서 원나라 공주와 고려 국왕이 혼인을 하게 되었다. 이때 원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라고 이제 구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원나라 황실과 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고려가 좀 이제 나름 권력에 가까워졌다, 또는 권력의 뒷배를 얻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한 왕자들은 원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 원나라와 고려가 더 가까워졌다. 만약에 이 왕자가 고려왕이 된다면 이제 원나라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겠죠. 그리고 이 원나라는 고려 왕자를 통해서 내정 간섭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다음 왕들은 이제 원나라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고려를 나름 어떻게 이제 원나라에서 좀 나름 눈치껏 개혁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과정도 좀 있게 되니까요. 네, 이런 부분은 양면성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요. 왕실의 호칭과 관제의 격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 세자, 그다음에 충자, 왕, 충왕이죠, 그죠? 황제가 이제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격이 같은 관청은 폐지되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육부에서 일부 사사로 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에서 일부 사사.
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조공을 요구했다. 앞서 우리가 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바로 여기 매를 잡아 바치는 거, 응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응방이라든가 공려 이런 걸 요구하게 되면서 이제 고려에 갖고 있던 자원들을 많이 이제 가져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 원나라가 어쨌든 고려에 간섭을 하게 되면서 몽골인들도 고려인들도 몽골에 많이 이제 교류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 풍습까지 서로 닮아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몽골에서 유행한 고려의 풍습을 고려양이라고 하고요.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 풍습을 몽골풍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는 몽골풍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그 몽골풍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 뭐 수라, 무수리, 그다음에 치 또는 이제 그 변발, 뭐 만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고려양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사례로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변발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발을 뒤에 이제 머리 깎고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를 쓰고 옷도 이렇게 입었다. 복색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는 우리가 새로운 세력이 나왔네요. 네, 체크해 볼까요? 권문세족. 네, 이 권문세족이라 하는 게 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권문세족을 좀 보고 앞으로 좀 위로 가겠습니다.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제 원나라의 이제 세력에 기대어서 성장한 지배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해 볼까요? 원나라에 기대어서 성장한 세력, 친원적인 성향. 이 아이들은 이제 보통 요런 가문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뭐 원래부터 문벌 귀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신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몽골 침략기에 새롭게 성장한 이제 신흥 귀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통 이제 그 몽골어 통역관 출신도 많고요. 그리고 국왕과 함께 원에서 생활한 사람도 있다. 특히 측근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측근 세력으로서 왕 옆에 있다가 원문서적이 된 사람이 만약에 왕이 물러나게 되면 측근 세력도 물러나야 하는데 얘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뒤에 또 권력을 잡은 뒤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확대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왕을 버리고 원나라를 택한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원나라의 세력이 기대었다. 그리고 이 원나라 세력이 기대면서 어떤 거 했느냐? 자신들의 권력을 확보하고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을 확대하든가 또는 이제 과거와 음서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권력을 계속 이제 이어가는 거, 관직 차지하고 농장을 설치하는 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권문세족을 썩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서 국가 재정도 어려워지고 이제 백성들도 권문세족은 굉장히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류로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실에 보니까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권문세족이 이제 이런 횡포가 좀 있으니 이제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고려의 왕들은 권문세족을 몰아내려면 결국에는 원나라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자신도 원나라 황실의 가족이긴 하지만 고려의 하나 왕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 왕으로서 자신들의 지위 그리고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원나라의 세력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1번 바로 정동행성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고려 왕은 정동행성의 장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되고 이제 밑에 아이들 차관이라든가 일부 주요 관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직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행성의 기능을 없애버린 거죠.
그냥 장과만 있고 밑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동현성이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충자 왕인 충렬왕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의 직할령 중에 두 개, 동령부와 탐라 총관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그 쌍송 총관부는 이때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돌려받았는데, 동령부와 탐라 총관부는 이제 원의 그런 제도, 고려를 이제 원의 직할령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 아니냐. 이제 원종 원종과 쿠빌라의 약속이 결국 이제 고려의 체제를 유지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당시 이제 고려 안에서 건문세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원의 직할령으로 가자. 우리가 고려가 왜 필요했냐? 이미 고려는 망했는데 원나라에 들어가자. 차라리 우리가 세계 제국의 하나의 이제 직할령이 되어서 그냥 이제 원나라에서 따박따박 공무원처럼 월급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고려 왕 입장에서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원나라에서도 이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고려가 그냥 자기 나라로 살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원의 직할령이 되면 원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거든요. 원나라 관리가 되었으니까요. 고려에 그냥 놔두면 고려 왕이 알아서 월급도 주고 나름대로 이제 관리를 뭐 지휘할 건데, 원의 직할령이 되면 원나라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원나라는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도 이제 왕이라든가 이런 직할령 운동을 반대하고, 원나라 안에서도 고려가 원의 직할령 될게요 하니까 원나라도 아니야 됐어 오지 마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 서술도 있지만 원나라 안에서도 이런 직할령 운동은 반대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원간섭기의 충렬왕과 충선왕의 보그, 회의 과정에서 고려왕과 심왕의 갈등이 일어났다. 이와 더불어 고려를 원의 한성으로 편입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입성책동이라고 한다. 권문세족과 왕의 갈등으로 비춰지며 이 과정에서 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고려를 뒤흔들었다고 평가된다. 어찌되었든 이제 원나라의 이런 이제 간섭에 이제 여러 개혁 운동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밑에 자료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또다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왕이 바로 공민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공민왕은 충선왕이라든가 충무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의 개혁 정치와 더불어서 또다시 반원 자주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는 상황이 좀 좋았습니다. 왜 상황이 좋았냐? 바로 원이 쇠퇴하던 14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요 내용을 역사적 용어로는 원, 명, 교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원나라가 쇠퇴하니까 그러면 원나라 간섭을 물리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왕권 강화와 자주성 회복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 이름을 묶어서 쌤이 수업을 할 건데, 요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볼 수가 있어요. 반원 자주 개혁 달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제 반원 자주 개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1번 친원 세력 제거. 당시 기시일파, 기시 무시한 건 아닌데 이 기시일파 중에서 친원파가 좀 있었어요. 기철, 그리고 기철에 누이던 기왕후, 이제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떨어졌던 관제와 변화되었던 복식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아마 자습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몽골풍의 폐지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할 건데요. 몽골풍 폐지까지는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나가진 않았으니까 그냥 관제와 복식의 회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정동행성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도 반원개혁의 일부가 되겠죠. 또한 상성총관부 공격, 무력 회복이죠. 그래서 이 1, 2, 3, 4번이 반원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원자주. 그리고 이제 내정개혁이죠. 이 2번 부분은 내정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내정개혁, 바로 전민변정도감 설치. 이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권문세족을 약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와 노비를 원래주인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불법적으로 탈점했던 토지, 노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려주고, 노비에서 양인으로 풀어줘야지만 국가도 세금을 많이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다고 하는 거. 또한 명나라와 국교 맺은 거. 이러면서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좀 이제 피하고 고려 나름대로 자주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후기에 설치된 임시 기구로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와 농민을 원래대로 돌려주고자 하였다. 여러 왕대의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으며 공민왕 때의 전민변정도감은 신돈이 주도하였다. 권문세족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좀 약간 타이밍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공민왕이 이때 자기 부인을 잃어버리거든요. 부인이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이제 좀 개혁 의지를 좀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근 세력과 너무 이제 권력을 많이 남용을 하게 되면서 그 측근 세력에 의해서 좀 피살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 그러면서 이제 기억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결론으로 우리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원나라의 간섭과 그리고 이런 뚜벅뚜벅 걸어가는 원나라를 벗어나려는 개혁,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쭉 긴 수업인데 요거를 쭉 보면서 요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하나 둘씩 이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 간섭기에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원의 간섭과 그리고 중간중간의 개혁, 그리고 권문세족의 성장과 이 원명 교체기 상황에서 공민왕의 개혁, 이런 거를 잘 알아두시고 타임라인을 잘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 함께하는 역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